여기 아주 평범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안에 정말 지극히 평범한 집 하나가 있지요. 겉으로 보면 어디에나 있을 법한 집인데 이 집은 아침마다 작은 전쟁이 벌어집니다. 아이고 공기 좋다. 오늘도 별일 없겠지? 아니 근데 이 인간은 아직도 안 일어난겨? 아직은 평온합니다. 아직은요. 인간아, 지금 몇 시인 줄 알아? 언제까지 잘 거요? 주말에는 늦게까지 자고 싶은 남편. 그러나 마누라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몸을 일으켜 냉장고로 향합니다. 아이고, 냉장고에 뭐 먹을 게 없네. 잉? 물이나 마셔볼까? 잉? 냉장고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찬 공기는 거침없이 새어나옵니다. 이 집에서 제일 태평한 사람은 이상하게도 제일 안 아끼는 사람입니다. 바로 연자 씨 남편 종대 씨 말이죠. 연자는 압니다. 이 표정이 나왔다는 건 이미 늦었다는 걸요. 말이 나오기 직전 숨을 한 번 고르는 이 순간이 이 집에서 제일 무섭습니다. 싱크대 위 일회용 컵 하나, 냉장고 문.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이 집에선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. 이 사람아, 집에서 누가 일회용 컵을 그렇게 써대? 지금 뭐 펜션에 놀러 왔어? 냉장고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열어두는 거요? 우리 집이 무슨 냉동 창고요? 요즘 전기세, 수도세가 얼만지는 아는겨? 아이고, 알았어. 아침부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려? 여사님, 다음엔 꼭 그렇게 할게요. 잉? 속이 터지는 연자, 그리고 무사 태평한 종대. 둘은 이렇게 20년을 넘게 살아왔습니다. 엄마, 저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요. 아들, 동작 그만. 엄마가 나갈 때 방에 선풍기 꼭 끄라고 했어, 안 했어? 어? 끈 줄 알았는데 켜져 있었네? 이제 껐어요, 엄마. 그럼 나갔다 올게요. 저녁은 집에서 먹을게요. 아빠 닮은 아들 이겸. 공부는 곧잘해서 서울 소재 경제학과에 한 방에 합격했지만 부전자전 덜렁거림은 유전인가 봅니다. 아빠랑 오빠는 진짜 한 세트야, 한 세트. 엄마, 난 엄마 닮아서 아빠랑 오빠랑은 좀 다르지? 그런 의미로 이번 달 용돈 좀 올려주면 안 돼? 맞지, 맞아. 우리 딸내미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. 근데 지지배가 2달 전에도 용돈 올려줬는디 무슨 또 용돈이요? 말 안 해도 아는 건 그래도 딸 류은이 하나뿐입니다. 고등학교 2학년인 류은이는 애교 많은 깍쟁이 같은 숙녀입니다. 연자는 가끔 생각합니다. 아끼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일이었나? 안 쓰는 게 아니라 새는 걸 막는 건데.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. 과자는 왜 맨날 반씩 까먹는겨? 하나를 다 먹고 다른 걸 까야 할 것 아니여. 당신이 무슨 어린애요? 이거 이렇게 다 까놓으면 다음에 먹을 때 눅눅해져서 다른 사람은 못 먹잖아요. 에이, 내가 다 먹으면 되지 뭐. 같은 집에 살아도 사는 속도는 이렇게 다릅니다. 물가는 오르고 남편 월급은 그대로고 누군가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. 안 그러면 조금씩 새는 물이 나중에는 커져 막을 수 없게 될까 연자는 불안합니다. 연자네 저녁 시간. 연자는 냉장고 정리를 위해 저녁은 남은 반찬들로 비빔밥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그때 눈치 없이 다가오는 아들과 남편. 엄마, 갑자기 피자가 땡기는데 피자 배달시켜 먹으면 안 돼요? 맞아. 나도 딱 피자가 먹고 싶더라고. 역시 우리 아들하고 나는 통하는 구석이 있단께? 지금 두 분은 내가 비빔밥 하는 거 안 보이는 것이요? 어쩜 아들아버지가 똑같이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인? 피자는 무슨 피자요? 배달시키면 돈 나가고 포장재 쓰레기 나오면 환경에도 안 좋은 거 몰라? 뻔히 비빔밥을 준비하는 걸 알면서 피자 배달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과 남편. 답답하다가도 아들과 남편이 서로 주기 잘 맞는 걸 보면 귀여워서 속으로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. 연자는 배달 음식을 싫어합니다.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입니다. 그리고 연자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고 생각한 날엔 이 집 식탁엔 늘 비빔밥이 올라옵니다. 저녁 식사 중 TV에서 물가가 높아 서민들 부담이 커진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요즘 물가가 올라서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 같으니 가족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. 엄마, 근데 너무 아끼기만 하면 소비가 줄어서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. 아이고, 우리 아들 경제학 전공하더니 많이 배웠나벼?
야, 우리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우리가 아낀다고 뭔 경제가 안 돈다 소리를 하냐잉? 우리 말고도 돈 쓸 사람은 널렸은께 걱정 말란께? 우린 우리 형편대로 사는 것이 최고요. 엄마 말을 듣고 보니 우리 집이 아껴도 경제 순환에는 별 타격이 없겠다고 생각하는 이겸이었다. 엄마가 다시 절약 모드로 들어갔으니 당분간 나 용돈 인상은 어렵겠네. 아쉽지만 엄마 의견에 따라야지 뭐. 친구들 따라 사고 싶은 게 많을 나이인 류은이. 그래도 엄마 의견을 존중하는 착한 딸입니다. 현준이는 부모님이 이번 방학에 유럽 여행 보내준다고 하던데 나는 방학 때 할 알바나 알아봐야겠네. 이겸이는 부모님이 등록금을 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착한 아들입니다.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대학 동기인 현준이가 가끔은 부럽습니다. 저녁 식사 후 늦은 밤 취침 준비를 마친 연자가 방에 들어옵니다. 여보, 내가 자꾸 절약 얘기해서 숨 막혀요? 난 괜찮은데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조금 답답할 수도 있지 않을까? 내가 절약 이야기하는 게 애들 숨 막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근검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 있으면 애들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? 서울 외곽이지만 우리가 알뜰살뜰 목돈 모아서 은행 대출 끼고 우리 집 마련했으니까 일단 목돈을 모아본 사람이 그 성취감을 아니까 난 우리 애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요. 아유, 우리 마누라 말하는 게 당연히 맞지. 근데 조금만 덜 이야기해도 애들은 다 알아듣지 않을까? 연자의 잔소리에 시끌벅적한 하루였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연자네 집. 여러분, 아끼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.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연자네처럼 버티는 것도 능력이죠. 연자씨, 오늘도 참 고생 많았어요. 그럼 내일 또 만나요.